얘들아 안녕. 지난주에 니네 등교할 때 참 좋았는데 좀 아쉽게 또 이번 주에는 너희들이 집에 있게 되었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험했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의 크기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우리가 측정해서 적어 주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의 크기에 따라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측정을 했었죠. 그 학습지 2개 가지고 오시고요. 그래서 오늘 그 그래프 같이 그려보고 그 특징을 정리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압계랑 전류계 읽는 방법 실험실에서 같이 하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프린트 2개 꼭 챙겨주시고요. 만약에 못 챙긴 친구들, 학교에서 못 챙겨왔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내가 올려준 프린트 꼭 확인해보고 프린트를 하거나 혹은 다른 종이에 옮겨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활동지 2개는 또 숙제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랑 같이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프린트를 나도 똑같이 작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러 가볼까요? 자, 그럼 같이 그래프를 그려보기 전에 우리가 나중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숫자를 조금 단위 환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위 환산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암페어로 대부분 측정을 했잖아요. 이제 미리암페어 말고 암페어로 일단 단위를 환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1000mA가 1암페어랑 같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미리암페어로 측정한 값을 뒤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 땡겨온 다음에 이제 소수점을 찍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90mA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하나, 둘, 세 개 점 찍어야 되니까 0.0, 그렇죠? 그러니까 0.09A가 되겠고요. 그리고 200mA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점. 그러니까 0.2A. 그리고 310mA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점. 그래서 0.31A가 되겠네요. 이걸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측정했던 저항의 크기에 따른 전류의 세기에서 측정했던 전류의 세기도 우리가 단위를 환산해 보겠습니다. 자, 310mA는 조금 전에 했죠. 0.31A. 그 다음에 이제 150mA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점. 그러니까 0.15A. 자, 선생님이랑 측정치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용했던 저항도 다르고 조가 다 달랐기 때문에 본인들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90mA는 하나, 둘, 셋, 점. 그리고 여기에 빵 들어가고 빵. 0.09A. 그쵸?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그래프 그릴 때는 항상 우리가 축을 잘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을 보니까 전압의 크기에 따른 전류의 세기, 그러니까 전압에 대한 전류의 세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X축이 전압의 크기. 그래서 우리가 전압의 크기를 바꿔줬을 때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이제 측정한 값이 세로축에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전압의 크기를 일단 1.5, 3.0, 4.5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1.5, 3.0, 4.5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줄 때는 그 간격을 같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간격을 같게 유지한다는 게 표시를 똑같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한 칸의 크기, 전압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해야 조금 쉬워질까요? 세 칸. 요만하게 해볼까? 우리가 두 칸을 그러면 1.5V로 해볼게요. 두 칸을 1.5V. 그러면 이제 두 칸 더 가면 3.0V. 그 다음에 이제 두 칸 더 가면 4.5V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전류의 세기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전류의 세기도 우리가 이제 한 칸당 얼마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일단 숫자가 암페어로 바꿔보니까 다 0.5가 안 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두 칸을
0.1A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2칸 더 올라가면은 또 0.1A 올라가서 0.2A가 될 거고, 2칸 더 올라가면은 0.3A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조금씩 더 다를 거니까 여기 스케일을 달리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한 칸을 0.1A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측정했던 값을 이제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할 건데, 처음 측정한 거 보니까 1.5V일 때 0.09A네. 0.09A는 0.1A보다 조금 작은 거죠? 여기를 열등분했을 때 하나 부족한 거니까 한 2쯤? 0.09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 볼트일 때는 0.2A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5V일 때는 0.31A니까 여기 0.3A에서 조금 더 올라간 0.31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스위치 껐을 때 있잖아요. 스위치 껐을 때는 그러면은 빵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거의 이거 뭐 곡선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죠? 자, 직선으로 우리가 이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직선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이거 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나도 그러면 자로 한번 이어볼게요. 네, 자. 자, 그러면 0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네. 자대고 해보니까 지금 일직선 상에 지금 다 올라가 있죠? 그치? 보니까 전압의 크기가 커질 때마다 전류의 크기도 같이 커지는데 얘네가 같은 크기로 커지더라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래프 기억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의 직선으로 이제 증가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이제 비례하는 관계다라고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비례 관계. 그래서 전압의 크기에 전류의 세기가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전압의 크기에 전류의 세기가 비례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직선 그래프로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비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저항의 크기에 따른 전류의 세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래프를 2개를 그려놨는데 2개를 그린 이유가 있으니까 2개 한번 다 같이 그려볼게요. 이거 이렇게 가운데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일단 우리 저항의 크기, 우리가 저항의 개수를 달리하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했었잖아. 우리가 지금 저항의 크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저항의 크기는 나중에 계산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여기 저항의 개수로 바꿔주자, 얘들아. 저항의 개수. 근데 개수가 맞는 건가요? 개수가 맞는 건가요? 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의 개수. 우리가 1개, 2개, 3개 늘려줬으니까 여기도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1개, 2개, 3개. 그리고 전류의 세기. 보니까 여기랑 같이 스케일 같이 가도 될 것 같은데? 그쵸? 0.31, 0.15, 0.09 비슷하네. 그러니까 여기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2칸이 0.1A인 걸로. 더 크게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넘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항이 1개 있을 때는 0.31A네요. 그러니까 0.3A에서 조금 더 위에 0.31, 잘못했어. 여기네. 0.31. 그쵸? 다음에 2개일 때는 0.15니까 여기 가운데다, 그치? 0.1A랑 0.2A 사이. 그러니까 여기 0.15. 그리고 0.09는 0.1A보다 조금 작으니까 여기. 그리고 저항 개수 없을 때는 전류세기 우리 측정을 할 수가 없고요. 사실 무한대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부터 이제 올 겁니다. 근데 보니까 얘는 자 한번 가려다 대볼까요? 좀 많이 벗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직선으로 긋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얘는 우리가 한번 곡선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무한대에서부터 올 거고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관계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략적인 수치는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 0.31에서 0.15, 그러니까 저항의 개수가 2배 됐을 때 지금 전류의 세기가 대략 절반 정도 됐죠. 절반보다 조금 줄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저항의 개수가 이제 3배로 늘었어요. 1개에서 3개. 그랬을 때 보니까 대략 3분의 1보다 조금 안 되네. 3분의 1 정도로 줄였습니다. 개수 늘려갈 때마다 그 분의 1로 이제 줄어들고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반비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반비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아까 저항의 개수분의 1배로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개수분의 1로 우리가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저항의 개수분의 1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항 하나일 때는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긴 좀 중요하겠다, 그치? 저항의 개수분의 1이면은, 그러면은 1분의 1, 그리고 2분의 1, 그리고 3분의 1이 표현이 돼야 되네. 그쵸? 그러니까 얘네가 잘 표현될 수 있게 우리가 여기 표시를 해야 되겠는데? 그럼 일단 1을 표시하면 되겠다. 1 여기, 얘들아 1 여기 잡을게요. 1분의 1. 오케이? 저항 1개일 때, 그 다음에 2분의 1, 저항 2개일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1분의 1이 지금 내가 1, 2, 3, 4, 5, 6, 7, 8, 8칸을 잡았으니까 2분의 1은 4칸이 되겠죠. 저항 개수분의 1이니까 저항 2개일 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은 저항 3개일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8칸을 1로 잡았기 때문에 이거를 대략 3분의 1이라고 하면은 8 곱하기 3분의 1. 3.8인데 이게 대략 2.3333. 그럼 2하고 여기 3분의 1 지점 여기 잡겠습니다.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할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괜찮아. 여긴 똑같이 갈게요. 전류 세기는 건들지 않았으니까 0.1A, 0.2A, 그 다음에 0.3A.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저항 하나일 때, 1분의 1일 때 우리 0.31A였으니까 여기. 그리고 저항의 개수가 2개일 때, 그래서 개수분의 1하면 2분의 1이 되었을 때는 0.15A, 15A 여기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 그러니까 저항의 개수가 3개일 때, 여기는 0.09니까 여기서 조금 모자라게, 요렇게. 그리고 저항 개수 빵일 때는 우리가 애초에 표현을 할 수가 없고, 그치? 빵분의 1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한번 대충 보면, 그쵸? 얘는 우리가 일직선으로 이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맞죠? 우리가 얘는 0은 모르니까 0분의 1만 안 되면 되죠. 그 근처까지만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아까 우리 저항의 개수랑 전류의 세기는 이제 반비례한다. 저항의 개수의 전류의 세기가는 반비례한다 라고 했는데, 이 반비례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래프로 나오니까 우리가 요거를 예쁘게 비례하는 그래프처럼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나온다. 일직선 그래프로 이제 비례 그래프로 나오는데, 이제 저항의 개수가 아니라 저항의 개수분의 1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항의 개수분의 1의 전류의 세기가 비례한다. 왜? 아니야, 시리야, 너 도울 일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저항의 개수와, 그러니까 저항의 크기와 전류의 세기의 관계를 찾았을 때는 그냥 저항의 개수 자체에는 이제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저항의 개수분의 1로 바꿔가지고 보면은 저항의 개수분의 1에 전류의 세기가 이제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쁘게 이 관계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그래프를 그려봤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봤던 게 이제 2개였었죠. 전압의 크기에 따른 전류의 세기,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의 크기에 따른 전류의 세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전압의 크기에 따른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봤지만 전압을 2배로 증가시켜주면 전류도 2배로 증가되고 전압을 3배 증가시켜주면 전류도 3배 증가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프에서 이런 모양새로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일직선으로 이제 쭉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항의 크기에 따라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니까 저항을 2배 시켜주니까 전류는 2분의 1로 줄었죠. 저항은 저항의 개수분의 1로 이제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우리는 이제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항의 크기, 그러니까 우리 저항 개수로 이야기를 했죠. 저항의 개수에 따라 저항의 크기도 똑같이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저항의 개수의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곡선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더라. 저항의 크기를 이제 2배, 3배, 4배 늘리면은 전류가 절반, 그리고 3분의 1, 그리고 4분의 1로 이제 줄어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래프라서 우리가 이제 일직선으로 증가하는 그래프를 바꿔보려고 저항의 크기분의 1 그래프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직선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저항의 크기에 전류의 세기는 반비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비례 그래프로 그리려면 저항의 크기분의 1로 축을 바꿔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전류의 세기는 이제 전압의 크기와 저항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데 전압이 2배 될 때는 전류도 2배 되고요. 그래서 비례하는 관계가 있었다면 저항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절반으로 줄여줘야 전류가 이제 2배 되는, 사실은 저항이 2배 되면 전류가 이제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저항이 작아진다는 건 전류가 커진다라는 의미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말을 조금 바꿔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저항이 감소하면 전류가 증가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류의 전압이 비례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한 번씩 넣어보면 돼. 전압을 2배 시키면 이 숫자가 전류가 2배 되고, 전압을 3배 시키면 전류가 3배 되고, 저항 같은 경우에는 2배 시키면 전류 2분의 1 되고, 3배 시키면은 3분의 1 되고, 4배 시키면은 4분의 1 되는 것. 그래서 요걸 이렇게 정리한 사람의 아저씨 이름이 누구였냐면요, 옴이라는 아저씨였어요. 기억나니? 저항의 단위가 옴이었잖아요. 게오르크 옴씨. 이 아저씨가 이제 찾아내가지고요, 우리 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 개 중에 전류, 전압, 저항 세 개 중에 2개만 알고 있어도 나머지 하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꼭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옴의 법칙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전류계와 전압계 눈금 있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우리 두 번째 활동지 기억나죠? 이거 그림 엄청 많이 그려져 있는 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계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전압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전류계랑 전압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랑 이제 마이너스 연결을 회로해서 잘 연결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류계와 전압계 기계를 보면 이제 눈금이 이제 2개가 적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전류의 크기를 이제 마이너스 부분에 어디다가 연결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된다라고 했었지.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5A의 마이너스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전류의 크기가 5A고, 그 눈금을 읽어줄 때도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전류의 크기가 5A인 경우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여기 5A라고 적혀있는 눈금을 보니까 위엔 눈금이더라. 그래서 이 위엔 눈금을 우리가 읽어주면 된다. 지금 눈금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그러면 2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회로에 흐르고 있는 전류의 세기가 2A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활동지에 아마 전류계가 4개 그려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전류계에다가 5A의 동그라미를 하건가 혹은 연결을 시키고 눈금도 그려주신 다음에 얼마라고 읽어야 되는지 꼭 적어 놓읍시다. 그럼 만약에 눈금은 똑같았지만 500mA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눈금이 똑같았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눈금을 결정을 할 때 500mA를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눈금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눈금을 읽어야 되는 거네. 그 밑에 눈금을 보니까 200이라고 적혀 있더라. 그럼 이 경우에는 눈금 모양새가 아까랑은 똑같지만 200mA라고 전류의 세기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마이너스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보고 눈금 스케일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눈금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요것도 옆에다가 그려놓으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상황을 바꿔서 눈금을 바꿔볼게요. 눈금을 바꿔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짠. 그러면 눈금을 애매하게 바꿔볼게요. 각도를 조금 눕혀볼까? 너무 이 정도. 우리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우리 만약에 눈금이 이 정도였다라고 하고 5A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일단 눈금은 지금 5mA가 최대로 측정할 수 있을 때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럼 위에 눈금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디를 가리키는가 보니까 여기를 가리키고 있네. 그쵸?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를 보면은 일단 큰 눈금이 1A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에 작은 눈금 하나씩 끼어 들어가 있으니까 2개 2분의 1 시켜주면 이게 한 칸에 0.5A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전류의 크기는 3.5A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이제 500mA에다가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었다 라고 하면은 위에 눈금이 아니라 이제 아랫 눈금을 읽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랫 눈금을 보니까 500mA고 큰 눈금 스케일은 이제 100mA인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작은 눈금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작은 눈금 하나는 50mA가 되겠네. 큰 눈금이 100mA니까 작은 눈금은 50mA가 되는 거고요. 300 다음에 한 칸 가 있으니까 그러면 350mA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류계 이제 4개 여러분들이 채워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원상복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압계를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전압계 볼게요. 전압계도 전류계랑 읽는 방식이 완전 똑같았죠. 자, 그럼 완전 똑같은 거 보면은 이제 5V에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눈금 보기 전에 어디에 연결돼 있는지부터 봐야 돼. 5V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눈금을 아랫 눈금을 읽어줘야겠네. 아랫 눈금을 읽어보니까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게 지금 1이더라. 그러면 현재의 전압은 뭐 회로의 전압이거나 혹은 어떤 저항에 걸리는 저압이겠죠. 그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의 크기가 1V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눈금 모양새가 이제 같지만 만약에 이게 15V에 연결이 되어 있었다 라고 하면은 아랫 눈금이 아니라 위에 눈금을 읽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3V가 되는 거지. 그렇지? 여러분들 요 차이를 잘 봐주셔야 합니다. 요 눈금 스케일은 이제 기계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실에서 봤던 건 아마 밑에가 5V가 아니라 1.5V였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 좀 만약에 5V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요게 마이너스 30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더 기울여 봅시다. 아니야, 그게 움직이지 말고 이 상황이었다고 볼게요. 지금 여기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눈금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럼 이제 5V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아랫 눈금을 읽어줘야겠고 아랫 눈금 보니까 큰 눈금당 1V고 큰 눈금 안에 작은 눈금이 2개 들어가 있으니까 작은 눈금 하나는 0.5V겠네. 그럼 이 경우에는 3.5V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걸 또 한번 바꿔볼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15V에 연결을 시켰는데 15V에 연결을 시켰는데 눈금이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 이제 위에 눈금을 읽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위에 눈금 보니까
여기는 또 큰 눈금이 3V예요. 큰 눈금이 3V고 그 사이에 이제 눈금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눈금 하나당 1.5V가 되겠네. 1.5, 1.5 해야 3V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9V하고 1.5V가 이제 추가가 된 거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면 10.5V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류계랑 전압계 읽는 방법 다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원상복귀 이렇게 좋아.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거는 끝이 났고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이제 마지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항을 이제 연결하는 방식을 볼 건데 이미 연결 방식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압계와 전류계를 연결 방식을 달리하면서 연결을 했다면 이번에는 저항을 연결 방식을 달리하면서 연결을 해볼 건데 그때 이제 나타나는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